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의회 송파구 제1선거구 김교남식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송파구의회 김정열 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송파구의회 장종래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송파구의회 이강무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김지호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송파구청 주택사업과 조재현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SH공사 모아주택사업부 조창희 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관리 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계시는 주식회사 인터 엔지니어링 도시건축사무소 최지관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 풍남동 모아타운과 관련된 많은 관계자 및 주민 여러분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분께만 좀 이렇게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아타운 주민 선거에 참석해 주신 김웅 국회의원님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참 모아타운 시작은 했는데 아직 큰 진전은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런 자리 이렇게 마련했었을 때 우리 주민들께서 여기에 대한 이해도 좀 가지시고 또 원하시는 의견들을 좀 많이 주시면은 저희가 반영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풍남동은 정말 많이 좀 여건이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무조건 다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고요. 하나씩 지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올 하반기쯤 되면은 우리 풍남동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될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도 우리 풍남동 발전안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모아주택 여기에 이렇게 지금 우리 주민들이 많이 오신 것은 이렇게 하나씩 그래도 뭔가 변화되는 모습들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풍남동이 좀 바꿔지기를 바라는 영혼들이 이렇게 모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의 이 눈초리를 보면서 저도 반드시 특별법 통과를 시키고 서울시하고 송파구 그리고 문화재청하고 손을 잡아서 우리 풍남동 주민들 그동안 억울하셨던 거 잘 풀어드릴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하고 꼭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주민 설명회 개최를 위해서 물신양면 지원해 주신 서울시의회 김교남 시의원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규남 시의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늦은 저녁에 주민분들 이렇게 많이 와주시는 거 보면 정말 주민분들 이 문제가 간절하다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참 항상 죄송하다는 말씀을 저희가 많이 드리는데 이제는 그런 말씀 드리지 않게 꼭 저희 김웅 의원님, 김정열 부의장님, 장정래 의원님, 그리고 이강무 의원님과 함께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정말 성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김웅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올해 이제 풍남도성 개정안 이제 통과하시기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고요. 풍남동 열심히 지금 문제 해결하고 계시니까 격려의 박수 김웅 의원님한테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에는 사실상 뭐 기대하시는 만큼 많은 그런 내용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주민분들이 많은 의견 주시면 그 의견 수렴해서 이제 뭐 다른 문제 해결 안각 규제라든지 이런 거 문화재청에 이제 서울시에서 요청하고 그런 이제 적극적인 단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8시까지지만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차장님께 조금 그래도 주민분들 의견 최대한 시간 늦어도 받아달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꼭 오늘 의견 다 주시고 가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풍납동 발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담 시우님께서 이제 참 많은 이렇게 주민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어떤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대변 서기와 인사 말씀 모두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서대로 지금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제 그 서울시 주택공급과 모아주택 계획팀의 김지호 팀장님으로부터 서울시 모아타운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의 모아주택계획팀장 김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명을 하게 됐는데요. 이 모아주택 모아타운을 처음 제가 기획하고 정책을 만든 담당 팀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정책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 다음 순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하겠습니다. 네. 예. 먼저 이 모아주택 모아타운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소규모 정비 사업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법률적 근거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정비 사업을 보시면 이 대규모 정비 사업과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나눠집니다. 이 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토지를 병합해서 철거하고 개발을 하는 사업인데요. 보통 이 일반 정비 사업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소규모 정비 사업은 2018년도에 처음 도입된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의한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기준은 면적 기준으로 나눕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일반 정비 사업, 그 이하가 되면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소규모 정비 사업의 내용을 보시면 이 4가지의 정비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근데 보통 이 사업 규모가 그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고요. 대부분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도 9월달에 처음 도입이 됐는데요. 그 소규모주택 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 제도는 나홀로 아파트로 지어지잖아요. 소규모 정비 사업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광역적으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소규모주택 관리지역을 지정을 해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게 되고요. 지금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이런 소규모 정비 사업과 그다음에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모아주택, 모아타운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모아주택, 모아타운이 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이제 공약을 하셨죠. 모아주택 제도 도입 3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요 골자는 뭐냐면 소형 필지의 건물을 짓게 되면 주차장, 그 다음에 녹지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 필지를 모아서 개발을 하게 되면 주차장과 녹지가 확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인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이 공약의 주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드리면요. 서울 시내의 저층주거지, 그러니까 재개발이 안 되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안 되는 저층 주거지가
전체 87%나 됩니다. 그게 115 평당 킬로미터인데요. 이 서울시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한 20% 정도 돼요. 그래서 이 많은 지역들이 지금 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들이고 이걸 저희가 대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들여다보면 이게 도로나 필지가 잘 정리는 돼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게 1960년도, 80년대 토지구역 정리 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로의 폭도 좁고 이 대지의 규모도 적어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이 다세대 다가구, 소형주택뿐이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차 여건도 불리해지고 그다음에 녹지나 이런 휴게 공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열악한 주거 환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들여다보면 주차장이 거의 40% 이상의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이제 차량 통행도 불가하고 보행 안전에도 굉장히 위험한 그런 열악한 주거 환경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가 소득 기준을 봤을 때 1990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10배의 소득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주거의 유형은 같은 거죠. 다가구 다세대가 9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현재까지도 이 주거의 유형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층주거지의 주거 환경이 좋아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들여다봤고요. 그래서 이제 저층주거지를 보면 다세대 다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고층 단지로 만들어진 지역, 이렇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중간 단위 중규모의 어떤 단지가 필요하다. 그래야 다양한 주거의 유형이 도입되고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주거의 환경들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제 추진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계획적으로 공동개발을 유도해야 된다. 그냥 소규모 정비 사업을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나홀로 아파트뿐이 안 되겠죠. 그럼 주거 환경이 뭐 더 좋아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계획적으로 공동개발을 유도하고 기존의 어떤 길 이런 것들은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서 좀 더 활성화시켜보자. 그 다음에 주차장과 부족한 기반시설을 좀 더 확보해보자. 그 다음에 이 건축의 품질도 좀 향상을 시켜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저희가 기본 요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난개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검토의 범위를 처음부터 잘 잡아야 된다. 그게 이제 슈퍼블록 단위의 검토 범위고 그 안에 이제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거는 계획의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분들이 이 모아타운을 사업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구역은 아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초를 다지는 계획의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이 모아타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안에 이제 모아주택들이 블럭 단위로 사업 시행을 하는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업 시행을 할 때는 이 모아주택 규모에서 여러분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규모는 약 2만 정도, 2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슈퍼블록 단위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가로, 교통, 거점시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필요한 것들을 조성을 하는 그런 검토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금 분홍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것, 이게 이제 모아타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10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아타운을 법적으로 보시면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관리 지역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일반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관리 계획이라고 얘기 안 하죠. 정비 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정비 계획은 이 안에 있는 모든 도로와 건축물을 철거하고 하나의 단지를 만드는 게 정비 계획입니다. 근데 이 관리 계획은 이 모아타운 안에 정비가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신축이 많아서 건물을 못 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모아타운의 가장 큰 핵심은 정비되는 지역과 정비가 되지 않는 지역이 손재될 수 있다. 물론 이제 다 정비도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여건에 따라서 틀 텐데요. 그게 정비구역과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아타운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안에 이제 개별적으로
노후도 요건이라든지 동의 요건을 갖춰지면 이런 개별 사업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든 소규모 재건축. 근데 대부분은 아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많이 할 겁니다.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이 시행단위 묶어서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아주택은 이런 우리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있는 이런 4가지 유형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모아주택이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 만든 브랜드 네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아주택은 기본적으로 양질의 주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건들을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부지 면적은 1,500 이상, 지하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주차장 확보하고 배치 계획이라든지 가로 활성화 이런 것들을 이 계획 수립할 때 반영을 하도록 저희가 지금 유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아타운, 아까 얘기한 그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그 범위, 그럼 모아타운을 왜 지정해야 되느냐? 모아타운의 장점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이 장점을 하나씩 설명드리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 사업 요건을 완화해 줄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정비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의 기준이 10,000제곱미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모아타운 안에서는 그 면적을 2만까지 확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만까지 확대가 되면 재개발과 버금가는 정도의 사업 규모가 되기 때문에 사업 여건이 더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노후도를 완화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67%를 갖춰야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57%만 되더라도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끔 완화를 해드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층수도 완화해주죠. 기본적으로 2종 7층 지역은 10층 이하였는데 평균 13층까지 완화를 해드렸고 2종은 층수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폐지했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뭐 50층, 60층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대지 여건에 따라서 설계를 하면 그 층수가 나오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이 용도지역 상향을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1종에서 2종, 2종에서 3종 이렇게 완화를 해드리고 다만 거기에 증가되는 용적률 50%는 임대주택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도 추가로 좀 더 완화해드린다.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게 다 적용된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건에 따라서 되는 지역도 있고 안 되는 지역도 있다. 근데 저희는 서울시는 가급적이면 이 소규모 정비 사업의 어떤 불리한 여건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완화를 시켜드리려고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은 사업가, 그러니까 사업 규모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아주택 조합이고 또 하나의 조합이 있는데 이걸 좀 통합적으로 하고 싶어요. 중간에 도로가 있어요. 근데 도로가 있어서 안 돼요. 오늘 이 도로를 폐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폐도를 해주고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지하를 통합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허용을 해드립니다. 그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되거든요. 사업의 위로 못 올라가는 것은 밑에서도 이런 주차장을 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걸 적용해드립니다. 이걸 적용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 건폐율이라든지 인동간격, 건물에 대한 이 간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대지 안에서 설계하게 되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건물들의 층수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특별건축 구역에서는 그런 높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완화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여건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공에서 지원을 통해서 부족한 기반시설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비가 한 4, 그 다음에 지방비가 6 그 매칭으로 해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 공공의 비용을 들여서 주차장이나 그다음에 공원 이런 것들을 조성해 드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데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내 사업구역에 돈을 주는 거냐? 그거는 이제 사업구역에는 돈을 안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에 돈을 드리는 건 아니고 공공이 사용하는 주차장이나 공원에 대해서만 이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 이제 모아타운을 선정하고 지정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사업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모아타운
대상지를 먼저 선정을 하겠죠. 그리고 공모 방식이 있고 뭐 주민 제한 방식이 있는데 여기 풍락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모 방식을 통해서 선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공모 방식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이제 계획 수립 단계로 넘어가요. 이 계획 수립은 구청에서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이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에서 7대3 비율에서 그 예산을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원을 해서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풍락동 같은 경우에는 이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이 발주가 돼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계획을 수립하면 저희한테 승인 요청이 들어오고 저희가 공람에서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최종 이 승인 고시를 하게 되면 모아타운으로 비로소 지정이 되는 겁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혜택들, 완화된 요건들을 적용해서 사업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단계는 이 사업 시행 단계입니다. 이제 조합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뭐 지정개발자 방식, 여러 가지 사업 시행 방식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주체를 만들고 그 주체에서 설계를 해서 그걸 심의를 통해서 통과해드리면 관리처분 사업 시행인가 이 단계로 넘어가서 이주 착공 준공까지 넘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절차는 저희가 대략 보면 한 4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재개발이나 재건축보다는 훨씬 한 반 이상 기간을 단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처음 2022년 1월 달에 이 강북구 범동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쪽을 시범 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발표를 했고 이 절차를 보시면 대상지 선정이 22년 1월, 통합심의 22년 4월, 그래갖고 모아타운으로 지정한 게 22년 5월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단계는 곧 사업시기 인가가 나와요. 관리처분까지 끝나서. 그러면 지정부터 사업시기 인가까지 1년 좀 더 걸렸는데 되는 거예요. 엄청 빠르게. 그 다음에 바로 이제 2주 착공, 준공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면적은 한 5만 5천 정도 제곱미터 너무 가까이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5만 5천 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관리 계획이 뭐냐 이런 겁니다. 관리 계획이 이 모아타운 대상지 안에 도로의 포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 구역의 면적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 다음에 거점 시설, 커뮤니티 가로 공간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관리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관리 계획을 통해서 배치 계획, 이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사업을 했다면 이런 모습이 안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조화롭게 사업구역은 다 다릅니다. 이게 5개의 사업구역이기 때문에 5개의 사업구역을 조화롭게 디자인할 수 있도록 이런 배치 계획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도로를 어떻게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폐도되는 도로를 어떻게 입지 결정 도로를 해서 연결시켜주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관리 계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하는 이렇게 조합은 다르지만 이거를 통합해서 지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끔 이제 협정을 통해서 이것도 이제 할 수 있게끔. 이러면 주차장의 비율이 한 10% 정도 더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차 효율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이천변을 연결해서 어떻게 이 편의 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저희는 관리 계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런 저층 주거지가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하나의 단지처럼 보이는데 실제 5개의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5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조합원들이나 조합이 잘 협심하셔서 이렇게 모양이 나올 수 있게끔 진행했다. 그래서 모든 정비 사업은 주민분들의 참여와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좋은 그림을 그려도 참여를 하지 않고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사업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년부 면목동 사례입니다. 아까 이제 전동 사례는 모든 지역을 철거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례였다면 여기는 좀 남기면서 정비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지금 현재는 모아타운 지정으로 작년 12월 달에 지정이 됐고 지금 통합심의, 설계를 해서 통합심의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7개 조합이 처음에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하 통합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관리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거점 시설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을 복합적으로 만들어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관리 계획 수립을 통해서 이제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역에 보시면 이렇게 좀 그 배치 계획 이외에 좀 그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정비가 안 되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런 시장들이나 이런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고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계획들, 이런 것들을 담아서 관리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런 저층 주거지가 이런 단지, 이게 처음에는 7개 조합이 시작을 했는데 규모가 너무 작았어요. 작은 조합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건의를 해서 4개 조합으로 규모를 어느 정도 키워서 4개 조합을 지금 통합을 하고 있고 그 4개 조합이 이런 단지를 만드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사례고 올해 좀 바뀐 내용을 간단히만 좀 추가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이 모아주택, 모아타운 정책을 하고 조례만 6번을 바꿨습니다. 완화해주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이 모아타운 모아주택 정책을 추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 기준으로 24개 자치구 총 65개소의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곳이 구역이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고 지금 지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 가로주택, 그러니까 모아주택 중에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단계 추진 방향은 기존의 제도를 만들었으면 이걸 좀 정착을 시켜서 활성화시켜보자라는 뜻에서 이제 추진 방향을 삼았고요. 그 다음에 전략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약간 이렇게 그 투기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안정화시키고 사업 시행을 활성화하는 걸 지원해 주자. 그 다음에 디자인 좀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 관리하자는 전략을 갖고 저희가 2단계를 수립해서 올해부터는 공모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주민들 동의 없이 자치구에서 모아타운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선정을 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찬반 갈등 생기고 그다음에 투기 우려가 생기고 막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면적 기준을 좀 뒀어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각 예정 구역별로 30% 이상 동의를 받아야지만 구청에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주민들께서. 그러면 구청에서는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저희가 그걸 보고 이제 선정하는 방식으로 그 대신 수시 공부로 저희가 바꿔서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모아타운 안에 이제 사업 구역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 간의 소통이라든지 의견 조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전문가들을 좀 풀을 구성해서 그 현장에 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돈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별로 이 현장 지원단을 꾸려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 SG 참여 공공관리 모아타운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처음 기획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이 모아타운 안에 여러 조합들이 이제 뭐 생기진 않았지만 구역이 나눠지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신탁회사라든지 정비업체, 뭐 PM 이런 업체들이 막 들어가서 사업도 되지 않는 이상한 계획을 만들어서 막 강제로 동의를 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주민들이 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좀 준비가 필요한데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SH가 이 모아타운에 들어가서 조합 사업 시행 구역을 나누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이 나눠진 사업 시행 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끔 다 지원을 해드리는 거예요. 총회를 어떻게 해야 되고 동의서 증거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방법들을 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게 이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게 이 SH 참여형 모아타운이고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 이어서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모아타운 선지정 방식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모아타운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용역을 발표해서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좀 길어요. 근데 어떤 조합에서는 어떤 주민들은 빨리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하고 싶은 데도 있거든요. 여건이 좋아서. 그런 데들은 그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모아타운을 지정고시에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적 효력을 갖고 그 완화된 조건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끔 해주고 계획은 나중에 보완하는 방식. 이런 방식의 지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엊그저께 저희가 4군데를 선지정을 해드렸어요. 그런 데들은 지금 바로 관리 계획이 완료 안 됐지만 조합을 설립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모아주택, 모아타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는데 드릴 말씀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뺏으면 다른 얘기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만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